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질풍노도 사춘기입니다. 학생마다 사춘기가 찾아오는 시기도 다르고요. 전개 양상도 다릅니다. 또한 사춘기가 물러가는 시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제 경험상 나름의 공통점 2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언제 사춘기가 왔다라고 느꼈어? 라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답하기를 선생님, 아빠 잔소리, 엄마 잔소리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때 나 사춘기인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번째, 그러면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그냥요,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무섭다던 중2병, 사춘기가 내 아이에게 왔다. 이걸 부모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에게 사춘기가 이미 진입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증상, 저는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증상, 말대꾸 증상입니다. 너무 확실한 증상이지요. 참 유순하고 착하던 내 아이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앞뒤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대꾸가 시작됩니다. 좀 더 흥분하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라는 인신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잠깁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휙 나가버립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웁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넌 우니? 왜 울까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번째, 멍 때리기 증상입니다.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쓸데없이 예민합니다. 논리 대단해요. 앞뒤를 맞춰가면서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순간 멍 때립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내미가, 내 딸내미가 공부 잘하고 있나 해서 엄마나 아빠가 쓱 들어가 봅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감시하냐고요? 나 공부하는데. 나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이 말을 이럴 때 쓰라고 배웠나 봅니다. 3번째, 이어폰 증상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이어폰을 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폰을 꼽는 순간 나만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학교에서 있었던 짜증나는 친구, 해야 할 공부, 밀린 숙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만의 온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이어폰 끼고 공부하면 집중 안 되니까 이어폰 빼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어폰 끼고 공부해야 집중이 잘 된다고 역논리로 맞섭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 애들은 다른가? 그런가? 하고 물러섭니다. 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고 나면 슬슬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공부할 때 노래는 도움 안 돼요. 그쵸? 나중에는 본인들도 깨닫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가 이미 사춘기로 진입하여 무언가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부모님들도 모르게 알게 변화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증상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착하고 유순하던 내 아이가 뾰족뾰족해집니다. 제 사춘기인가 봐 라고 인지를 하십니다. 사춘기 무섭다고 들었는데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내 아이에게 찾아온 겁니다. 당황하십니다. 당연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누나나 형이 있어서 이미 사춘기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신 부모님들은 느긋하십니다.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그때는 내 첫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는
너무 두렵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안 끝나면 어떡하나? 지금 저 아이의 모습이 저렇게 굳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 노심초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런 건 아니었구나. 슬슬 원래 내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첫아이가 사춘기가 오는 걸 맞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당황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십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 아이가 사춘기에 진입했음을 진단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 대처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초기 진압형입니다. 집집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듯 같은 듯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자식 이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감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감히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순간 욱 해서 겁을 상실하는 겁니다. 덤비는 거죠.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움찔하십니다. 깜짝 놀라시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럴 때 초기에 확 진압하시는 겁니다. 진압이라는 건 완벽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압을 어중간하게 하시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거대한 산 같았던 우리 부모님이 내가 들이받으니까 움찔하시네 하면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두 번째, 어중간한 진압은 아이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엇나가게 할 수 있는 위험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진압형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우리 집은 다르구나. 내 친구 집이랑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 집에서는 못 사는 거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가 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면벽수도형입니다. 면벽수도형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친구가 뭡니까? 내가 너보다 어른이야 라는 권위의식은 애시당초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막 까불다가도 또 토닥토닥 싸우다가도 이런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교합니다. 누구야? 일로 와서 앉아봐. 애가? 나중에. 됐어. 바빠. 이게 웬 적반하장입니까? 지가 잘못했다고 먼저 와서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성질을 내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이런 거 버리시는 겁니다. 기분이 지도 나쁘겠지. 지금은 말하기 싫은가 보지. 지가 하고 싶을 때 나와서 하겠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애가 지 기분이 풀리고 엄마 아빠한테 크게 안 혼날 것 같아 라고 감지를 하면 슬슬 나와서 조잘조잘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조잘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랬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쉬울 리가 있습니까? 어른 대우받고 부모 대우받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초기 진압형은 이 초기 진압이라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진압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높습니다. 그런데 이 면벽수도형이라는 건 실행하시기가 너무 힘들으셔서 그렇지 실행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이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친구가 된다는 건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진입했을 때 부모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의 참견의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는 무서워서 초기 진압형 못해요. 애 엇나가면 어떡해요? 애가 집만 나가도 막 살이 덜덜덜 떨려요. 선생님, 면벽수도용? 저 그렇게 수양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구를 주십시오. 출구란 건 뭐냐? 아이에게 숨 쉴 구멍. 다시 말하면 기댈 어깨를 누군가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채찍을 맡으시면 아버님께서 당근을 맡으십시오. 아버님께서 채찍을 맡으시면 당연히 어머니께서 당근하시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확실한 팀플레이가 되지 않았을 때 아이는 터져버리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어쩌실 겁니까? 열심히 돈 벌고 아이 교육시킨 목적이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숨쉬고 대화할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의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계신 부모님들, 비록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어릴 때 속 썩이는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더라, 이런 말씀과 또는 이 사춘기라는 건 이 또한 지나가리, 불치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분명 소멸될 것이라는 것, 이런 말씀이 지금 힘든 부모님께 위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아이에게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하지만 부모인 내가 노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참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굉장히 특별한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참견의 시간이 아니라 제 학생 한 분을 모시고 과연 그 학생의 사춘기는 어땠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